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콘택트 렌즈 기초 담당 교수 김영수입니다. 자, 지금 이제 2차 시가 되겠는데요. 여기 좀 오타가 좀 났네요. 자, 지금 1차 시가 아니라 14주차 2차 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자, 2차 시 내용이 되겠고요. 여기부터 슬라이드 쇼를 열어가지고 자, 볼게요. 자, 아이고, 이렇게 자꾸 시간이 제대로 안 되는데. 네, 자 14주차 2차 시 수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프트 토릭 콘택트 렌즈의 디자인과 피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토릭 소프트 콘택트 렌즈가 눈에 착용했을 때 왜 회전되는지, 또 회전되었을 때 또 이런 토릭 소프트 콘택트 렌즈가 어떻게 하면 회전되지 않게 만드는지 이런 축방향 안정화 기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그러면 눈 안에서 렌즈가 회전돼서 일시적으로 회전된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떤 눈의 구조라거나 이런 눈꺼풀의 해부학적인 구조 때문에 콘택트 렌즈가 회전된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다면 이게 똑바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한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라스 룰이라는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핵심이 되는 라스 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일단 라스 룰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이 밑에 그 약자로 써 있죠. 자, 크게 한번 봅시다. 라스. 우리 때는 사실은 이게 라디오스타라는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약간 코미디 프로라고 하나요?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없어져서 여러분들은 아마 내가 라디오스타라고 얘기해도 잘 모르긴 할 텐데, 뭐, 저 때는 그랬어요. 라디오스타 이렇게 외우긴 했어요. 어쨌든, 이 라스 룰은 콘택트 렌즈가 어느 방향으로 회전되었다면 그 회전된 방향만큼을 좀 보정해 주어야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림을 통해서 좀 이해하면 이 라스 룰이 별게 아니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일단 라스를 설명하기 전에요. 자, 콘택트 렌즈에는 이런 축 마크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 그 보면 알겠지만 어떤 콘택트 렌즈는 이렇게 콘택트 렌즈 레이저로 투명하게 이렇게 각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회전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마크이긴 한데요. 보통 우리가 어디를 기준으로 하냐면 여기 6시 방향의 축 마크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토리 콘택트 렌즈마다 조금 달라요. 어떤 콘택트 렌즈는 축 방향 마크가 어떻게 표시되어 있냐면 이렇게 수평 방향에 표시되어 있기도 하고요. 어떤 콘택트 렌즈는 수직 방향에 6시 방향에 이렇게 일자로 하나만 표시되어 있기도 하고요. 어떤 콘택트 렌즈는 이렇게 수평 방향, 수직 방향에 모두 표시되어 있기도 하고요. 어떤 콘택트 렌즈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세 줄이 그어져 있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자, 6시 기준으로 아래쪽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내가 토리 콘택트 렌즈를 착용시킨 상태에서 슬릿 램프로 관찰을 했더니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있어야 되는 콘택트 렌즈가 자 이렇게 놓여져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이 렌즈가 어떻게 회전된 거죠? 지금 요쪽 방향으로 지금 회전된 거죠. 6시 방향 기준으로 하면 어느 쪽으로? 오른쪽, 즉 라이트 방향으로 회전된 거죠. 맞죠? 지금 렌즈가 처음에 어디 있었어요? 여기 있었던 게 이렇게 회전돼서 지금 이 6시 방향이 이쪽으로 이동된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오른쪽으로 10도 회전됐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이 사람은 그 일시적으로 이렇게 회전된 게 아니라 영구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10도 오른쪽 방향으로 회전이 계속 돼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처방하면 좋겠습니까? 얘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왼쪽 방향으로 10도가 기울어지도록 처방을 하면 눈에 착용했을 때 얘가 오른쪽으로 10도 회전되면 요 위치로 오겠죠. 눈에 착용했을 때는. 그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회전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인위적으로 시킨 상태에서 삐뚤게 처방을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라스룰로 돌아가서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 라스가 어떤 줄임말이냐면 레프트 애드 라이트 서브 트랙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회전하면 그 회전된 만큼을 더해주고 오른쪽으로 회전하면 서브 트랙은 빼기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회전된 만큼을 빼주어라. 좀 어렵죠. 다시 그림으로 돌아갈게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떤 렌즈가 이렇게 축 마크가 6시 방향에 있어야 되는데 눈에 착용시켰더니 얘가 원래는 여기 있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축 마크가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어느 쪽으로 회전된 거죠?
레프트. 여러분 봤을 때 지금 아래쪽에서 왼쪽으로 지금 회전되어 있잖아요. 아까 라스 룰이 뭐라 그랬죠? 라스 룰. 레프트 왼쪽으로 회전하면 add 여기 있죠? LA 레프트 회전하면 add는 더하기란 뜻이거든요. 자, 라이트 회전하면 어떻게 돼요? 서브트랙. 얘는 빼기란 뜻이에요. 빼주란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요 내가 예시에서 지금 왼쪽으로 지금 레프트 10도 회전됐다고 가정할게요. 근데 이 사람한테 처방한 도수가 S-2 다이옵터, C-1 다이옵터에 AX 180도 이렇게 토릭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처방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슬릿램프로 확인했더니 얘가 왼쪽 방향으로 10도 회전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라는 얘기죠? 레프트 회전했으니까 그 10도만큼 더 해주라는 거죠. 180도는 뭐랑 같아요? 0도랑 같죠. 0도에다가 더하기 10도 하면 얼마가 됩니까? 10도가 되죠. 그래서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이렇게 처방하라는 얘기예요. 2 다이옵터에 C-1 다이옵터에 AX 10도로 보정해서 처방하면 안경 처방 값이 S-2, C-1 다이옵터 180도라서 그 사람한테 S-2, C-1 180도로 소프트 토릭 콘택트 렌즈를 처방했는데 눈에서 왼쪽으로 회전이 되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어떻게? 아예 콘택트 렌즈를 S-2에 C-1에 AX 10도로 처방하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도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타보식 방향각으로 10도 방향이 여기거든요. 이렇게 처방하면 눈에 착용하게 되면 왼쪽으로 회전하면서 180도에 딱 맞춰진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엔 다른 예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토릭 콘택트 렌즈 축마크가 여기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착용시켜도 이 축마크가 정확하게 6시 방향에 있어야 하는데 눈에 착용시켰더니 원래는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축마크가 이쪽으로 간 거예요. 자, 지금 어느 쪽입니까? 자, 여기 6시 기준이에요. 6시 기준으로 지금 어느 방향입니까? 오른쪽으로 회전됐죠. 오른쪽으로. 그러면 라스 룰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스 룰에 의해서 라이트는 서브트랙 백이잖아요. 이게 10도 회전됐어요? 그럼 10도만큼 빼줘야 되잖아요. 자, 다시 예를 들게요. S-2 다이옵터에 C-1 다이옵터에 AX 180도로 소프트 토릭 콘택트 렌즈를 처방했다면 이대로 처방하면 렌즈가 오른쪽으로 10도 회전돼서 축 방향이 안 맞죠. 그러니까 시력이 교정이 잘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최종 처방하면 되겠습니까? 라스 룰에 따라서 S-2 다이옵터, C-1 다이옵터 축 방향은 어떻게? AX 180에서 10도 빼면 몇이에요? 170도로 처방해라. 이게 라스 룰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위에부터 볼게요. 자, 오른쪽 눈에서 코 방향으로 회전하면 코 방향으로 회전하는 게 어느 쪽으로 회전하는 거예요? 오른쪽 눈 기준으로. 어느 쪽 눈 기준이에요? 코 방향으로. 오른쪽 눈 기준으로 코 방향. 자, 오른쪽 눈, 왼쪽 눈, 코가 여기 있잖아요. 코 방향으로 회전하면 오른쪽 눈 기준으로 어느 쪽 회전이에요? 이쪽 방향. 라이트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눈 기준으로 해서 코 방향으로 회전이 되었다면 그 회전된 만큼 빼줘야죠. 그래서 오른쪽 눈에서 코 방향으로 회전하면 필요한 난시 축에서 회전량을 빼야 하고 왼쪽 눈에서는 그 반대이다. 아까 얘기한 라스룰 그겁니다. 오른쪽 눈에서 귀 방향으로 회전하면 오른쪽 눈에서 자, 색깔 바꿔볼게요. 오른쪽 눈을 기준으로 해서 귀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 요건 레프트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라는 얘기입니까? 축 방향에다 그 회전된 양만큼을 더해 주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왼쪽 눈에서 코 방향 회전 어쩌고저쩌고 써 있는데 이거 이해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더 헷갈려요. 그래서 그냥 라스 룰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또는 이걸 뭐 왼쪽 오른쪽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자, 이게 사실은 조금 헷갈리는 얘기긴 한데 자, 오른쪽 콘택트 렌즈고요. 원래 축마크가 여기 있어야 하는데 콘택트 렌즈 눈에 착용시켰더니 이쪽으로 축마크가 이동했어요. 그럼 얘는 라이트, 오른쪽 방향으로 회전된 거기 때문에 이 회전된 양만큼을 처방값에서 축방향에서 빼주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오른쪽이기도 한데 이렇게 방향을 생각해 보면 무슨 방향? 시계 반대 방향이죠. 그죠? 그래서 라이트 오른쪽 회전은 뭐랑 똑같아? 시계
반대 방향 회전과 같은 말이에요. 이것 뭐 문헌에 따라서 또는 문제에 따라서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건 뭐 똑같은 말이다. 또 이쪽 눈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이쪽 눈을 기준으로 해서 자, 이 축마크가 이쪽으로 이동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어느 쪽으로 회전된 거죠? 얘도 오른쪽 회전한 거죠. 이 시계 방향으로 표현하면 이쪽이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반시계 방향, 똑같은 말이에요. 시계의 반대 방향이나 반시계 방향 다 똑같은 말이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자, 코가 있고 이 렌즈가 원래 축마크가 여기 있어야 하는데 이쪽으로 회전됐다. 그럼 어느 쪽입니까? 귀 쪽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귀 쪽으로 회전됐죠? 오른쪽 렌즈 기준으로 해서. 또 똑같은 말이 뭐가 되겠습니까? 오른쪽 렌즈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회전된 거죠? 레프트. 시계 방향으로 회전됐으면 어느 쪽 방향입니까? 얘는 이렇게 회전된 거니까 시계 방향 회전.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볼게요. 자, 원래 축마크가 여기 있어야 하는데 이쪽으로 축마크가 회전돼 있으면 자, 왼쪽 눈은 어떻게 되나 보세요. 지금 어느 쪽으로 회전된 거죠? 이쪽 방향이죠. 그러니까 코 방향 회전이죠. 이건 눈 위치에 따라서 조금 코 방향, 귀 방향은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어느 쪽 회전이에요? 어느 쪽 회전이에요? 이쪽 방향이잖아요. 왼쪽 방향 회전이죠. 시계 방향으로 따지면 자, 이렇게 회전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얘는 시계 방향 회전.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코 방향, 귀 방향으로 말하면 조금 헷갈릴 수는 있지만 왼쪽으로 회전된 건 다 시계 방향으로 회전됐다랑 똑같은 말이고 오른쪽으로 회전됐다는 말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됐다는 말과 동일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내용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게 라스룰만 기억하면 모든 문제를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회전량만큼을 라스룰에 따라서 보정해서 주문을 하면 되겠다. 그러면 이 회전량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여기 줄쳐놓고 보세요. 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토릭 콘택트 렌즈에는 이렇게 그 슬릿 램프로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줄이 그어져 있어요. 줄이 그어져 있는 이 방향은 다양합니다. 뭐 코 쪽 방향에만 있는 것도 있고 아까 그림으로 설명한 것처럼 코 쪽 방향이 6시 방향에도 이렇게 줄이 그어져 있고 3시와 9시 방향에도 줄 쳐져 있어 세 줄이 그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6시와 12시 방향에만 줄 쳐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 6시 방향과 뭐 5시 방향, 7시 방향에 쇠 줄이 그어져 있는 것도 있는데 어찌됐든 항상 이 아래쪽을 기준으로 해서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림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축 마크가 잘 보이지 않아서 이게 투명하게 마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식용 잉크 같은 걸로 지금 여기 점을 하나 찍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좀 슬리램프로 보던 육안으로 봐도 쉽게 이 회전되는 거를 확인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식용 잉크, 눈에 해롭지 않은 잉크를 꾹 찍어서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원래는 얘가 6시 방향에 있어야 하는데 슬리램프로 관찰했더니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오른쪽 방향으로 코 방향 이게 오른쪽 눈이거든요. 코 방향으로 회전됐죠. 그럼 오른쪽 왼쪽으로 따지면 어느 쪽입니까? 지금 오른쪽으로 회전된 거죠.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라스룰로 해야 되니까 얘는 오른쪽으로 10도 회전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줘야 됩니까? 원래 처방한 값에다가 라이트 서브트랙 그러니까 10도만큼을 빼서 처방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2 다이옵터, C-1 다이옵터, AX 뭐 30도로 소프트 토릭 콘택트 렌즈를 처방했다. 그런데 축 마크를 봤더니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 게 이쪽으로 회전됐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R 방향으로 10도 회전되었다. 그럼 어떻게 처방하는 겁니까? 라스를 다시 한번 라스 레프트 애드 라이트 서브트랙 오른쪽으로 회전하면 빼주세요. 10도 빼주세요. 그럼 최종 처방하는 콘택트 렌즈의 처방값 얼마? S-2 다이옵터에 C-1 다이옵터에 AX 얼마? 10도 빼줘야 되니까 30도에서 10도 빼면 20도로 처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라스룰이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국시에서도 많이 출제되고요. 내가 임상적으로는 사실은 안경사가 이 라스룰을 이용해서 그 하기가 좀 어려운 게 이 축 마크 확인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오른쪽 회전됐는지 왼쪽 회전됐는지 이게 뭐 확대경 갖고 보면
알 수도 있고 또 슬리램프로 보면 더 잘 확인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게 회전량 판단하는 게 어려워서 임상적인 것도 나중에 제가 실습 시간에 얘기해 주겠지만 어쨌든 오늘은 라스 룰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요 내용 줄 쳐놓고 잘 한번 읽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다 설명한 거니까 다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넘어갈게요. 아래쪽으로 쭉 내려와 볼게요. 그 다음에 뭐 기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도수가 뭐 바뀌고 뭐 이런 내용들도 있다. 뭐 아주 복잡한 공식을 통해서 이게 회전이 되게 되면 덧대 굴절 검사 결과값이 좀 어떻게 나온다 이런 걸 광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안경 광학 시간에 합성 굴절력 뭐 여기에서 이 파트에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요거는 뭐 콘택트 렌즈 쓰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요것도 한번 회전량을 결정하는 건 여기 이게 뭐더라? 합성 렌즈 굴절력이라고 하나? 합성 광학 굴절력이라고 하나? 하여튼 그 파트에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요건 참고해 두면 좋고요. 임상적으로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자, 내려 볼게요. 자, 근데 나머지 내용들도 조금 알아보면 좋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 앞에 설명한 모든 것은 다 규칙 난시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아는 직난시, 도난시, 산난시와 같은 그런 규칙 난시가 있는 경우에는 지금 위에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토릭 렌즈를 처방하고 또 라스 룰에 따라서 그 회전되는 양만큼을 보정해서 처방하면 되는데 이제 불규칙 난시, 부정 난시가 있는 경우에는 소프트 콘택트 렌즈는 교정이 잘 안 되니까 이럴 때는 RGP 콘택트 렌즈, 하드 콘택트 렌즈를 처방해야 한다 이런 내용인 거고요. 이 내용들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각막 부종이 발생하거나 신생혈관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게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콘택트 렌즈에 의해서 발생하니까 이제 산소 공급이 좀 잘 되는 콘택트 렌즈로 처방해야 하고 또 이런 각막염이라거나 결막 눌림이 발생한다면 그런 이제 피팅 상태 같은 것들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니까요. 이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17분 지났고요. 이제 마지막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내용은 이제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니까 좀 우리말로 하면 좀 어렵죠. 근데 이 시스템은 쉽게 얘기하면 그냥 관리 용액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세척하고 소독하고 보존하고 이런 용액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쭉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사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세척할 수 있는 세척 용액이 있어야 되고요. 여기 보세요. 여기부터 그냥 차례대로 내용 살펴볼게요. 렌즈 관리 시스템, 관리 용액의 핵심은 세척과 소독이에요. 그러니까 콘택트 렌즈에 기름기가 지방질이 막 묻어서 지저분해졌거나 아니면 단백질이 너무 많이 껴져 있어가지고 광학적인 성능이 좀 떨어진다고 하면 그런 이물질들, 침착된 이물질들을 세척해야 하고요. 또 콘택트 렌즈는 눈에 직접 착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콘택트 렌즈에 어떤 세균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묻게 되면 그 손에서 막 관리하는 동안 이 손을 제대로 안 씻으면 이 손에 세균이 있죠. 이 세균이 콘택트 렌즈에 묻어서 눈으로 들어간다.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면 눈에 그 세균에 오염이 되고 감염이 돼가지고 뭐 각막염, 결막염 이런 심각한 어떤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세균들이 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소독하는 그런 기능도 있어야 되겠죠. 그 관리용에게는 이런 소독 기능도 있어야 되겠죠. 더 끔찍하게 얘기하면요. 여러분들 그 무좀이 있나 모르겠지만 이 무좀균을 진균이라고 얘기하고 뭐 곰팡이균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곰팡이균은 정말 독해요. 여러분들 그 무좀이 있으면 아무리 발을 잘 닦아도 무좀이 잘 낫지 않고 계속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 무좀균, 이런 그 곰팡이균이 눈으로 들어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눈의 각막을 뚫고 들어가 가지고요. 이 눈 안쪽에 막 염증까지 발생하고 막 고름도 발생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콘택트 렌즈를 기본적으로 착용할 때는 손을 깨끗이 씻는 그런 것도 중요하고요. 1차적으로. 2차적으로는 이 세척 용액 안에 이런 소독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혹시라도 손을 깨끗이 씻거나 씻지 않더라도 이 묻어 있는 이런 세균들이 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소독을 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야 된다. 그게 핵심이 되는 거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일단은 여긴 좀 약간 해부학적인 얘기일 수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내가 눈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눈물 안에는 다양한 면역 단백질들이 들어있고 그 면역 단백질들의 뭐 대표적인 것들이 IgA, IgG, IgE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면역 글로불린 또
라이소자임, 락토페린 이런 또 면역 단백질들 이런 다양한 그 단백질들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성층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눈물층은 세 개 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방층, 수성층, 점액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수성층 안에는 다양한 이 단백질들이 들어 있어서 이 면역 단백질들이 눈으로 들어오는 세균들을 없애버리는, 즉 감염을 막는 그런 면역 단백질의 역할을 하지만 이 단백질들이 콘택트 렌즈에 좀 침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성층 안에 들어있는 이 단백질은 좋은 성분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들어오는 그런 뭐 세균이라거나 바이러스라거나 이런 것들을 좀 없애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콘택트 렌즈 입장에서는, 소프트 콘택트 렌즈 입장에서 이 단백질, 특히 라이소자임, 여기는 리소자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사실 발음하면 라이소자임입니다. 어찌됐든 이 라이소자임 단백질의 경우에는 소프트 콘택트 렌즈에 막 침착이 잘 돼요. 그래서 내가 함수율에서 한번 설명한 것처럼 고함수의 콘택트 렌즈는 이 조직 사이의 공간이 되게 넓기 때문에 이런 라이소자임 단백질이 잘 침착된다고 얘기했고, 이 라이소자임 그 단백질이 소프트 콘택트 렌즈에 침착됐는데 이게 제대로 제거되지 않으면 이 단백질이 부패하게 되고요. 이 단백질이 부패하면서 독성 반응을 좀 일으키게 되고 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눈꺼풀에 거대 유두, 결막염 이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단백질들이 침착이 되었을 때 이 단백질들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색처제를 사용해서 콘택트 렌즈의 단백질이 침착에 의한 그런 문제점도 해결해야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여기 쭉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 한번 쭉 읽어보면 좋고요. 여기서 나오는 이 라이소자임 단백질이 주로 그 소프트 콘택트 렌즈에 침착된다. 그래서 문제를 일으킨다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래쪽 한번 살펴보죠. 자,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게 되면, 미안해요. 발음이 좀 꼬이네요. 지금 엄청 밤늦은 시간 12시가 넘어가지고 지금 내가 이 혀가 막 꼬이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 되게 깜깜해요. 자,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는 자체는, 그러니까 광학적인 면에서는 선명하게 보이게 하고 또 안경에 의한 이런 미용상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좋지만 사실은 이런 눈 자체의 이런 방어 기전적인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 써 있는 거고요. 자, 오른쪽으로 한번 쭉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 콘택트 렌즈를 착용할 때 이런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 그러니까 뭐 세척도 중요하지만 그 소독, 그러니까 세균이 들어왔을 때 그 세균을 없애버리는 걸 우리는 소독한다고 하는데요. 이 소독 기능이 제대로 그 발휘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콘택트 렌즈 관리 용액에 소독 성분이 제대로 없거나 또는 뭐 소독을 하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 콘택트 렌즈에 감염된 세균이 눈으로 전염돼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게 손을 잘 씻는 것,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다음에 콘택트 렌즈 케이스도 잘 세척해야 되고 또 소독제를 이용해서 잘 그 관리를 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밑으로 넘어가 보면요. 그래서 콘택트 렌즈에 침착되는 이물질은 다양한데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방. 우리 눈물에 포함되어 있는 그 지방 있잖아요. 그 지방이 콘택트 렌즈에 묻고요. 그럼 그 기름기를 좀 제거를 해야 광학적으로 깨끗한 콘택트 렌즈가 되는 거고요. 또 단백질도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런 라이소자임 단백질들이 소프트 콘택트 렌즈에 침착된다. 그래서 이런 단백질들도 잘 제거해 주어야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요. 당연히도 이런 세균들도 잘 제거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특히 이런 침착물 중에서 녹농균이라거나 포도상 구균 이런 것들을 잘 소독을 해 주어야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아래쪽으로 좀 내려와서 그래서 이런 세척액을 콘택트 렌즈에 떨구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손으로 문질러서 세척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요즘은 뭐 문지르지 않더라도 이런 세척이 되는 그런 세척액들도 많이 있다. 이건 뭐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헹구는 게 일반적이지만 그러니까 뭐죠? 문지르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세척제도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자, 여기 내용은 뭐냐면, 그럼 이게 그 관리 용액들이 어떻게 발전되어 가는지 이제 역사적인 내용인데요. 이건 그냥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들어봐요.
콘택트 렌즈를 과거에는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네 가지를 따로따로 사용을 했었어요. 세척할 수 있는 세척 용액 하나 가지고 다녀야 됐었고요. 그 다음에 세척한 다음에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머리를 감는데요. 물로 안 헹구면 안 되잖아요. 헹궈야 되잖아요. 그래서 콘택트 렌즈도 세척하게 되면 이 세척액이 독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헹굴 수 있는 용액도 하나 따로 가지고 다녀야 됐고요. 또 소독만 되는 용액도 하나 따로 있었고요. 또 콘택트 렌즈를 보존해 놓는 보관하는 보존 용액 이렇게 네 가지를 같이 가지고 다녀야 했었는데 네 가지 통을 용액을 다 가지고 다녔어야 됐어요. 너무 불편했겠죠. 근데 요즘은 다목적 용액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세척, 헹굼, 소독, 보존이 모두 되는 그냥 하나의 용액, 멀티포퍼스 용액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다기능 용액을 사용하는 것으로 현대에는 발전되어 왔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래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다목적 용액 안에도 소독 성분들이 다양하게 들어있는데 세균을 죽여버리는, 없애버리는 그런 그 소독 성분들이 들어있지만 특히 좀 소독을 강력하게 하고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과산화수소를 이용해서 소독하는 방법이 가장 그 세균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산화수소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과산화수소에다가 그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담가 놓으란 얘기예요. 그럼 과산화수소가 뭐냐면 여러분들 아마 잘 안 해봤겠지만 나 어릴 때는 이렇게 좀 다치고 그러면 이게 어머니께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 어떤 투명한 용액 같은 걸 이렇게 발라줬어요. 그럼 이게 뽀글뽀글뽀글 기포가 막 나거든요. 그게 과산화수소인데 이 상처 난 데에 세균에 감염되지 않게 하려고 그런 과산화수소를 바르고 했는데 그게 눈에 들어가면 근데 이 과산화수소 너무 독한 화학 성분이기 때문에 각막에 이 화학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화를 시키고 해야 되는데 요거는 내가 나중에 한번 자세히 설명할게요. 오늘 그것까지 설명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기본적으로 이 세척 용액 안에도 소독 성분들이 들어있지만 이런 과산화수소를 이용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이런 세균을 없애는 그런 소독법도 있다. 이렇게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런 좀 전에 얘기한 이 과산화수소라거나 어떤 세척제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성분으로 이런 세균들을 없애는 소독법이 사용되기도 현대에는 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이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물에다가 끓였어요. 그래서 열에 의해서 소독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었는데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요거는 안경사 국가시험에서 자주 물어보는 문제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내가 별표를 3개 쳐놨잖아요. 중요하게 한번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과산화수소나 이런 것들을 이용한 화학 소독에 비해서 열에다가 놓고 그냥 물에다 놓고 콘택트 렌즈를 거기다 직접 끓이는 건 아니고요. 중탕이라고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콘택트 렌즈를 보존액에다 식염수나 보존액에다 담고요. 그 물을 끓여가지고 그 이 중통, 시험수에 담겨는 이 통을 그 물 안에다 놓고 간접적으로 끓여가지고 어쨌든 하는 건데 물에 끓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뭐 화학 성분의 그런 세척제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과산화수소는 그걸 돈 주고 사야 되잖아요. 세척 용액, 소독 용액 같은 걸 사야 되지만 얘는 그냥 물에 넣고 끓이면 되니까 돈이 안 들어요. 그래서 장점은 돈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은 있지만 소프트 콘택트 렌즈에 이 침착되어 있는 단백질의 변성을 초래할 수 있어서 이게 좀 눈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단백질이 변성되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단백질을 제거하지 않고 오래 두어도 이 단백질이 변성되면서 거대유두 결막염과 같은 이런 눈꺼풀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걸 물에 놓고 끓여도 그러니까 지방질이라거나 이런 것들 뭐 단백질이 제거될 수는 있지만 이물질이 제거될 수는 있지만 그 안에 껴있는 단백질의 변성을 초래해서 2차적인 그런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 또 콘택트 렌즈를 물에 넣고 뜨겁게 끓이다 보니까 이 재질이 좀 약해지는 그런 단점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화학 소독에 비해서 열 소독은 비용은 저렴하지만 좀 이런 단백질 변성이라거나 재질의 약화 같은 단점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 하나 알아두고요. 그러니까 크게 얘기하면 소독법은 열 소독과 화학 소독으로 나눠지게 되고 근데 열 소독은 이런 단점과 장점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자, 열 소독은 여기 FDA에서 승인된 걸 살펴보게 되면 80도에서 한 10분 정도 가열을 하게 되면 가열을 하는 것이 FDA에서 그 승인된 그런 열 소독 방법이다. 이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뭐 다양한 내용들 나와요. 좀 전에도 정리한 것처럼 관리 비용이 적어요. 그러니까 돈이 별로 안 드는 장점을 갖고 있는 대신에 단백질 변성
된다는 거 밑에서 정리해 놨죠. 그러다 보니까 단백질이 변성되면 거대유두 결막염 이런 것들을 발생시킬 수 있는 문제, 또 콘택트 렌즈의 변수를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콘택트 렌즈가 쉽게 얘기하면 변형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문제점들을 발생시킬 수 있고, 콘택트 렌즈가 어떤 형태 자체가 좀 변하게 되면 좀 시력 저하도 유발할 수 있고요. 그런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단백질 침착이 많은 이런 고함수율이라거나 좀 이온성 재질 콘택트 렌즈 같은 경우는 이 열소독을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누차 설명하지만 고함수율 콘택트 렌즈는 단백질 침착이 정말 많이 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렌즈이고요. 근데 이런 고함수율 콘택트 렌즈를 그 열소독을 하게 되면 다량 침착되어 있는 이 단백질의 변성에 의해서 거대유두 결막염 같은 걸 발생시킬 수 있고요. 또 고함수율 콘택트 렌즈는 재질 자체가 좀 약하잖아요. 근데 가뜩이나 열소독을 하게 되면 이 재질의 손상을 일으키는데, 이 고함수율 콘택트 렌즈 같은 경우는 재질이 원래 약한 그런 콘택트 렌즈이기 때문에요. 그 손상이 훨씬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고함수율 콘택트 렌즈 같은 경우는 열소독을 하게 되면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었으면 좋겠고요. 자,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요. 여기 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독 방법 중에 하나가 초음파를 이용해서 소독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뭐 아직 소독이 잘 되는 그런 방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음파를 이용해서 진동 있잖아요. 진동을 주어가지고 세척을 하는 하나의 콘택트 렌즈 세척 방식이긴 한데, 일부 이 초음파 진동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세균들을 좀 없앨 수도 있긴 하지만, 요거는 좀 소독이라는 관점에서는 좀 미약하다. 그냥 참고적으로 뭐 소독이 일부 될 수도 있다. 이 정도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세균이 들어왔을 때는 뭐 이렇게 뭐 열 소독을 하거나 화학 소독을 통해서 얘를 없앨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세균이 들어왔을 때 세균이 좀 없어지도록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는 방부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이 방부제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게 화학 소독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앞쪽에는 지금 열 소독에 대한 얘기를 막 물에다 넣고 끓이니까 뭐 장점은 비용이 잘 안 드는데 뭐 단백질이 변성되고 또 렌즈 자체가 뭐 손상되고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화학 소독이라는 방법이 생겨난 거고요. 그게 이 방부 시스템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쪽을 한번 살펴보면, 자, 치메로살, 클로르헥시딘과 같은 이런 방부제 성분을 이용하게 되면 콘택트 렌즈에 묻어 있는 이런 세균들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씻어낼 수 있는 항균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성분도 가끔 국가시험에 물어보긴 하는데 그냥 눈으로 일단 한번 익혀두세요. 그래서 클로르헥시딘, 치메로살 이런 것들이 이런 방부제 성분으로 화학 소독제로 사용된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염소를 이용해서 소독하는 방법도 있고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쭉 나오면서 아까 잠깐 언급하긴 했는데요. 화학 소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은 아까 얘기한 클로로헥시딘이라거나 뭐 치메로살 같은 그런 화학 성분을 이용해서 이런 방부제의 역할을 해서 세균을 없애줄 수도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은 과산화수소거든요. 과산화수소에다가 콘택트 렌즈를 집어넣잖아요. 그럼 웬만한 세균은 다 죽여버릴 수 있다고 보면 돼요. 자, 아래쪽에 그래서 이 화학 소독의 가장 대표적인 게 과산화수소고요. 아까 얘기한 클로로헥시딘이라거나 뭐 치메로살 이런 성분도 이런 그 화학 소독의 성분이다. 그 중에서 과산화수소라는 이 화학 성분이 가장 강력한 그런 이 항균제로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좋고, 자, 방부제 성분인데요. 이 과산화수소의 장점은 열을 이용해서 끓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34분이에요 벌써. 열을 이용해서 끓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콘택트 렌즈의 재질의 변화가 당연히 없고요. 하지만 하루 이게 거의 보면 여기 시간은 뭐 그때그때 좀 다르긴 한데 보통 한 서너 시간 이상을 담가 놓아야 이런 항균 방부제로서의 이런 항균 작용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뭐 끓이는 거야 뭐 80도에서 한 10분 정도 끓여주면 되는데 얘는 보통 한 서너 시간 이상은 담가 놓아야 하고요. 또 이 방부제 자체에 이 독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화학 성분이다 보니까 이게 직접 눈에 닿으면, 그러니까 콘택트 렌즈를 과산화수소로 이렇게 소독했잖아요. 3, 4시간 담가 놨잖아요. 그거 그냥 꺼내가지고 바로 끼는 순간 이 각막이 화학
그 화상을 입게 됩니다.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 방부제 자체의 독성도 있고 또 과산화수소를 중화하기 위한 또 중화하는데 좀 다른 성분도 써야 되고 또 중화하는데 시간을 거쳐요. 그러니까 과산화수소를 사용하게 되면 이 화학 성분의 독성 때문에 중화를 반드시 시켜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이런 강한 화학 성분의 독성 때문에 과산화수소는 중화를 시켜야 하고요. 이 중화를 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아래쪽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중화시키는 첫 번째, 그러니까 과산화수소에다가 콘택트 렌즈를 서너 시간 이상 담가둔 상태에서 그대로 착용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카탈라제라거나 피로부산 나트륨이라는 이 화학 성분 용액에다가 담가두게 되면 이 과산화수소의 독성이 사라져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한 서너 시간 정도 담가둔 다음에 중화가 끝나면 식염수로 한번 헹궈서 착용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중화라는 과정이 그런 겁니다. 자,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 볼게요. 이 내용들 한번 줄 쳐 놓고요. 알약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산화수소는 액체이기 때문에 이 과산화수소, 그림으로 한번 설명할까요? 이런 콘택트 렌즈 이 통에다가 과산화수소를 넣고 여기다 콘택트 렌즈를 담가놔요.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이 콘택트 렌즈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살균이 되는 거죠. 뭐 세균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죽일 살자잖아요. 죽여버리는 거죠. 없애버리는 거죠. 근데 이대로 그냥 꺼내가지고 뭐 한 서너 시간 있다가 살균이 됐다고 해서 착용시키면 안 되고 그럼 화학 성분에 의한 그런 화상이라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떤 거? 여기다가 아이고 잠깐만 이 색깔을 좀 바꾸고요. 이렇게 알약 형태로 생겨 있는 중화제를 넣고 다시 한 두세 시간 이상 또 넣어 놓으면 이 과산화수소의 화학 성분이 사라져서 중화가 됩니다. 그러고 나면 뭐 그냥 식염수로 한번 헹궈서 끼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카탈라제라거나 피로부산 나트륨과 같은 이 중화제는 알약의 형태로 생겨 있기 때문에 그냥 과산화수소에 콘택트 렌즈 넣고 한 두세 시간 있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알약을 넣고 이런 중화제를 넣고 다시 두었다가 사용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얘는 투스텝이에요. 투스텝. 과산화수소로 일단 살균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카탈라제라거나 피로부산 나트륨을 이용해서 중화를 시키는 두 단계에 걸쳐서 이 소독을 하는 거고요. 소독과 중화 합친 얘기가 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산화수소로 한번 살균을 하면서 중화까지 같이 한 번에 할 수는 없을까? 원 스텝 한 번에 할 수는 없을까 해서 나온 게 바로 백금 디스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백금으로 만들어진 디스크가 있어요. 자, 이런 통에다가 콘택트 렌즈 통에다가 과산화수소를 담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콘택트 렌즈를 이렇게 넣는데 이 뚜껑에 뭐가 달려 있냐면 내가 그림을 자꾸 못 그려서 미안해요. 이 뚜껑에 이런 대롱이 하나 달려 있고요. 여기 이렇게 톱니바퀴 모양으로 뭔가 하나 이렇게 판이 하나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걸 백금 디스크라고 하는 백금 성분의 디스크 판이 여기 하나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어쨌든 과산화수소를 넣고요. 여기다 또 콘택트 렌즈 색깔 바꿔야 또 구분이 되겠죠? 콘택트 렌즈를 이렇게 넣고 이 뚜껑을 닫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콘택트 렌즈도 과산화수소에 지금 담겼죠? 그 다음에 요 밑에 백금 디스크가 동시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시간이 한 두세 시간 정도 지나면 살균이 되면서 원 스텝으로 백금 디스크에 의해서 과산화수소가 중화가 되죠. 그러니까 서너 시간 후에 뚜껑 열고 이 콘택트 렌즈 식염수로 한번 헹구고 그냥 바로 끼면 된다. 그런데 이런 중화제를 사용하게 되면 따로 과산화수소로 소독하고 소독이 된 후에 이런 중화제를 넣고 그다음에 또 몇 시간 있는 다음에 껴야 되는 투 스텝. 근데 백금 디스크를 이용해서 중화를 하면 원 스텝으로 중화가 가능하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어렵진 않죠, 그죠? 그래서 요 과산화수소에 의한 소독법에 대한 내용 한번 살펴보고요. 화학 소독입니다. 그래서 열 소독에 좀 대비되는 화학 소독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잘 나오겠지만, 이쪽에 보면 지금 알약 형태로 지금 상단에 보이는 거 있죠? 여기 알약 형태로 되어 있는 이게 카탈라제 성분의 그 중화제 성분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카탈라제를 이용해서 요 성분, 그러니까 그 과산화수소가 요 안에 통 안에 들어 있어요. 그거를 그 콘택트 렌즈 통에다가 넣고 일단은 살균을 하고 그다음에 살균이 끝난 다음에 이 카탈라제 알약을 넣고 다시 중화한 후에 그다음에 꺼내서 세척해서 쓰는 투 스텝. 근데 여기 지금 화면을 잘 보게 되면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이고 화질이 너무 낮아서 좀 그렇긴 한데
내가 좀 이동해 볼게요. 요 아래쪽에 요 여러분들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요거를 좀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해주면 좀 좋긴 할 것 같은데 어떤 걸 쓰면 좋을까요? 요걸로 그림이 그려질까? 여기 안 그려지네요. 어찌됐든 지금 빙글빙글 도는 부분 보이죠? 요거 약간 요거 회색으로 보이는 요게 백금 디스크예요. 그래서 요 지금 흰색 통 안에다가 콘택트 렌즈를 끼워 넣고 과산화수소를 붓고 이 뚜껑만 닫으면 자연스럽게 요 백금 디스크에 의해서 중화가 된다. 그래서 두세 시간 정도 이상 담가 놓은 다음에 그냥 식염수를 헹궈서 사용하면 된다. 백금 디스크로 중화하는 방법 원스텝으로 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자, 이제 여기부터가 사실 오늘 핵심 내용이 되는데요. 지금 40분이 흘렀어요. 자, 이번에 이제 렌즈 세척과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 여기는 좀 빠르게 넘어갈 거예요. 자, 첫 번째, 아까 그 과산화수소가 소독제이기도 하면서도 얘가 그 세척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과산화수소는 소독과 세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과산화수소는 산화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산화수소에다 콘택트 렌즈를 담그면 뽀글뽀글뽀글 기포가 나거든요. 그게 이제 산소랑 결합해서 그 산화작용이 일어나면서 콘택트 렌즈에 묻어 있는 그런 단백질이라거나 지방을 제거할 수 있다. 그래서 세척 방법 첫 번째, 과산화수소를 이용한 즉 산화제를 이용한 세척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콘택트 렌즈 겉 표면에 그 눈물층의 제일 바깥쪽인 그 지방질이 있잖아요. 그 기름기가 묻으면 그 기름기를 제거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머리 안 감으면 하루 정도 지나면 이게 머리가 막 떡지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 모공이라거나 이런 데서 나오는 기름기 때문에 이게 떡지는 거고, 또 얼굴에도 이게 피부가 번질번질하는 거 이 기름이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씻어요? 뭐 바디 클렌저라거나 샴푸라거나 뭐 비누 같은 거 사용해서 이 기름기를 벗겨내잖아요. 그 비누라거나 세제 성분 안에 계면활성제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지방을 제거하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콘택트 렌즈에 기름기가 묻어 있는 걸 원활하게 제거하려면 이 계면활성제 성분의 세척제를 이용하게 되면 이런 지방질이 제거된다. 그런데 이 계면활성제는 지방만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주로 지방을 제거하지만 일부 단백질도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고요. 자, 오른쪽으로 넘어갈게요. 여기는 좀 빨리 해야 될 텐데.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콘택트 렌즈 겉면에 지금 요 화면 보여요? 요거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 이게 기름기잖아요. 기름기가 묻어 있으면 계면활성제를 사용하게 되면 이 계면활성제가 이 꼬리 부분은 이렇게 약간 올챙이 같이 생겨 있는데요. 이거 화학적으로 보면 이 꼬리 부분은 지방하고 친해요. 그래서 꼬리로 착 하고, 여기 지금 보면 여기 동그란 게 머리고요. 여기 지금 길쭉한 게 이 꼬리 부분인데 얘가 기름기를 이렇게 묻혀요. 그 다음에 이 머리 부분은 친수성 성분이라서 물하고 친하기 때문에 콘택트 렌즈 이 계면활성제의 꼬리가 지방질을 묻혀요. 그러고 나면 이 계면활성제 안에 그 물 성분도 들어있잖아요. H2O. 그러면 이렇게 물 쪽으로 이렇게 머리가 가면서 이 기름기를 떨어뜨린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걸 뭐 그림으로 어렵게 도식화해 놨는데 어쨌든 그런 내용이다. 그 다음에 그 눈물의 수성층 안에 있는 라이소자임과 같은 이 단백질이 그 콘택트 렌즈의 조직 안에 침착이 되면 그런 거는 효소 세척제를 이용해서 제거를 해야 하는데, 이 단백질 제거에는 효소 세척제가 쓰이게 되고요. 효소 세척제는 아까 그 과산화수소를 중화할 때 내가 뭐라고 했냐면 카탈라제 같은 성분의 그 중화제를 쓴다고 했는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효소 세척제 같은 경우는 알약의 형태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 알약을 그 식염수에다가 콘택트 렌즈를 담고요. 요 알약을 떨어뜨려서 일정한 시간을 두면 이 효소 세척제가 이 단백질, 콘택트 렌즈 조직 안에 들어가 있는 단백질을 빼낸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콘택트 렌즈를 세척할 때 나오는 얘기는 크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과산화수소를 이용해서 산화제, 과산화수소는 산화제라 그래요. 그래서 산화제를 이용해서 화면을 조그맣게 해놓고 할까요? 산화제인 과산화수소를 이용해서 지방질과 단백질을 동시에 제거할 수도 있고요. 물론 살균도 동시에 되겠죠. 다만 과산화수소 시스템을 이용해서 세척을 하게 되면 중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
기름기를 지방질을 잘 제거하기 위해서는 계면활성제 성분이 들어있는 세척제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 계면활성제는 지방을 주로 제거하지만 단백질도 일부 제거할 수 있고 단백질, 이 콘택트 렌즈 조직 안에 끼어 있는 이 단백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효소 세척제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 효소 세척제는 알약의 형태로 생겨 있고요. 과산화수소와 계면활성제 성분은 주로 이제 액체 형태로 생겨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사실 단백질 제거는 매일매일 하는 건 아니고 세척은 매일매일 해야 하지만 단백질 제거는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알약에 담가서 그 제거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소 세척제의 성분은 파파인, 판크레아틴, 섭실리틴 A 뭐 그런 성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나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들지 않아요. 어찌됐든 그런 이 효소 세척제 성분들이 사용된다. 이건 그냥 참고자 한번 듣고 그냥 머릿속에 익혀요. 파파인, 판크레아틴, 섭실리틴 A 뭐 이게 뭐 프로나제 뭐 이런 성분 뭐 이런 것들이 단백질 그를 제거하는 성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아요. 네. 그 정도. 그 뭐 성분까지는 뭐 꼭 뭐 이해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4번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무기 침착물 제거 킬레이팅제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위에서 얘기한 그런 과산화수소라거나 그다음에 저 계면활성제, 효소분해제는 각각의 뭐 그 단백질이라거나 지방을 제거하는데 이런 것들은 유기 침착물이라 그래요. 근데 이런 유기 침착물은 여러분들 생각하면 어떤 걸 생각하면 좋으냐면 그냥 말랑말랑하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유기물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콘택트 렌즈에는 그런 뭐 지방이라거나 단백질 같은 유기 침착물만 침착되는 게 아니고요. 뭐 칼륨이라거나 철이라거나 이렇게 조금 이걸 좀 어떻게 보면 좀 단단하다고 얘기할까요? 그런 성분의 이런 무기질, 무기 침착물도 침착되는데요. 이런 건 킬레이팅제라고 하는 특수한 그 성분으로 제거를 하게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성분이 EDTA입니다. 혹시 쓸 수 있나? EDTA 이게 가장 대표적인 킬레이팅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그 저기 콘택트 렌즈 세척제라거나 이런데 이렇게 보면요, EDTA라고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세척 성분은 무기 침착물까지도 제거하는 이런 킬레이팅제가 들어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다목적 용액 안에 좀 전에 얘기한 그런 그 계면활성제도 들어있고요, 이런 킬레이팅제도 들어있고. 뭐 이런 성분들이 그냥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서 다목적 용액은 세척, 헹굼, 소독, 보존이 다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아래쪽에 좀 내려와 보면 다목적 용액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회사별로 있는데 거기 가만 보면 자, 방부제 성분으로 뭐가 들어있냐? 폴리카드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요. 뭐 다이메드 이런 성분들이 방부제 성분으로 들어있고요. 그래서 이런 뭐 다양한 성분들을 쭉 한번 참고하고요. 그래서 콘택트 렌즈 그 겉면에 보면 이런 다양한 성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보고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솔베이트, 치메로살, 폴리커드, 다이메드와 같은 이런 성분들이 콘택트 렌즈의 방부제 성분으로 다기능액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눈으로 익혀두세요. 그래서 다기능액 안에 폴리커드라는 말이고 성분에 써 있으면 이거 뭐 방부제 성분이지, 살균 성분이지 이렇게 이해하면 좋고요. 그다음에 계면활성제 성분은 요거 보세요. 루브리케어 뭐 이런 것들 성분 있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폴록사민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은 계면활성제 성분이구나. 계면활성제 뭐가 떠올라야 돼요? 그렇죠? 지방 침착물을 제거하는 성분도 요 안에 들어있네. 이렇게 이해하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완충제 같은 경우는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pH를 조절하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뭐 인산염, 붕산염 이런 것들이 쓰이는데요. 얘는 뭐냐면 우리 눈물은 약간 알카리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다기능액도 우리 눈의 그 눈물의 그 산도인 약한 알카리성 성분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뭐 그 다기능액이 뭐 산성도가 너무 높다. 예를 들어서 우리 눈의 눈물은 한 7.3에서 7.6 정도의 약간 알카리성을 띠는데 이 다기능액이 뭐 5다. 너무 산성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산도 때문에 눈에 넣었을 때 따가워 이러 너무 따가운 그런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눈에 넣었을 때 자극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눈의 눈물의 산도와 맞춰주는 완충제 성분 붕산염, 인산염, 구연산염 이런 것들이 다기능액에 들어있어서 우리 눈의 눈물과 이 다기능액의 pH
다기능 용액에 pH를 맞춰주고 있다. 또 그 이외에 다양한 성분들이 들어있는데 여기 보면 EDTA라고 써 있으면 뭘 생각하라고 좀 전에 얘기했어요. 아, 이 다기능액에 킬레이팅제, 그러니까 무기침착물을 제거하는 그런 성분도 들어있구나. 근데 참고적으로 이 EDTA는 방부제 기능도 해요. 그래서 이런 방부제 기능도 하고 이제 주로 EDTA는 킬레이팅제 성분이다. 이런 것들 그냥 참고적으로 쭉 보면 좋아요. 여기 그냥 줄만 치세요. 요거는 다목적 용액의 종류에 대해서 구분하고 있는데요. 요건 뭐 그냥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밑에도 쭉 내용 한번 살펴보고요. 이런 것들 제가 이렇게 한글로 요 영어로 되어 있는 걸 한글로 번역해 놨으니까 혹시 이거 뭐 관심 없을 수도 있는데 이 킬레이트제에 어떻게 해서 무기침착물을 제거하는지 그런 기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니까요. 여기 보면 주로 금속 이온 봉쇄제라는 이런 성분이 들어 있어 가지고 그런 칼륨 뭐 칼슘, 철, 뭐 이런 무기침착물을 킬레이팅제가 제거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EDTA와 관련된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고요. 이 킬레이트제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킬레이팅제 요 성분이 되어 있고, 이 EDTA는 이런 무기침착물을 제거도 하지만 이런 그 살균제 성분으로도 사용된다. 이런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여기도 자.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이온성이냐 비이온성이냐를 사실은 구분하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 이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는 사실은 이제 비이온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온성 성분의 콘택트 렌즈는 사실 그 단백질 침착이 좀 잘 되거든요. 근데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 그러니까 실리콘과 하이드로겔이 이렇게 합쳐진 거잖아요. 그래서 비이온성 렌즈의 특징이라고 하면 좀 상대적으로 좀 그 단백질 침착은 좀 적은 대신에 지방 침착이 좀 많이 되는 그런 특성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온성 렌즈나 비이온성 렌즈냐를 이렇게 구분해 보면, 그래서 이온성 렌즈는 물을 좀 이온하고 같이 끌어당기면서 수성층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을 렌즈 안으로 좀 끌어들이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이온성 렌즈는 단백질 침착이 좀 상대적으로 많고 비이온성 렌즈는 지방 침착이 좀 많아요. 그래서 특히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는 비이온성인 특징이 좀 강해서 지방 침착이 좀 잘 된다. 뭐 이것도 한번 좀 참고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또 수분제도 있어요. 이거 수분제는 세척제 성분과는 뭐 완전히 다른 거고요. 눈이 좀 안구건조증이 있는 사람들은 렌즈가 좀 부들부들하게 좀 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분제고요. 이건 참고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보면 염화나트륨이라는 게 들어있다. 그 다음에 완충제가 들어있다. 아까 완충제는 pH, 산도를 조절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다양한 그 다기능액 성분 안에는 이제 염화나트륨 같은 게 좀 들어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분을 보다가 염화나트륨이 들어있네? 그럼 얘는 삼투압 조절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삼투압이 제대로 맞지 않으면 그 각막으로부터 이 그 다기능액이 수분을 막 쪽쪽 빨아가거나 아니면 삼투압이 우리 눈에 그 눈물하고 잘 맞지 않으면 오히려 반대로 막 각막으로 수분을 막 공급시킨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염화나트륨을 이용해서 우리 눈물의 삼투압과 또 비슷하게 만드는 요 삼투압 조절제도 들어가 있다. 이런 거 참고해 주시고요. 요거 좀 살펴보시고요. 네, 내용은 뭐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벌써 52분이 지나서 콘택트 렌즈의 케이스 봐야 얼마나 지저분해요. 이렇게 지저분하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길고 장황하게 써놨는데, 그래서 콘택트 렌즈 케이스를 좀 잘 관리하는 것도 콘택트 렌즈의 관리에서 그런 어떤 적절한 용액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콘택트 렌즈 이 케이스를 잘 관리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이런 가시아메바라거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눈에 정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이런 내용들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자, 여기 렌즈 보관 케이스에 대한 내용 살펴보시고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의 모든 수업 내용은 모두 마무리되었고요. 다음 학기부터는 이제 하드 콘택트 렌즈에 대한 얘기로 좀 모든 내용을 좀 다루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지금 콘택트 렌즈 기초, 소프트 콘택트 렌즈와 관련된 한 학기 동안 수업 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할게요. 한 학기 동안 정말 고생 많았고요. 다음 주에 기말고사 준비 잘해서 좋은 성적 거두기를 바라고,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보다 내가 항상 강조하지만
이런 내용을 임상적으로 어떻게 적용할까를 좀 고민해야 돼요. 이런 이론적인 내용은 그냥 단순히 암기해서는 나중에 임상에 나아갔을 때 안경사로서의 제대로 된 역량을 펼치기 어렵고요. 이런 이론적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실습 내용과 곁들여서 임상에서 어떻게 콘택트 렌즈에 이런 내용을 적용할까? 이런 내용 항상 고민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한 학기 동안 수업 모두 마치도록 할게요. 자, 안녕.